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관리팀 정하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책 바로 빠친코입니다. 2017년 출간되자마자 뉴욕타임즈에서 올해의 책으로도 선정된 책입니다. 지난 4월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님의 차기작으로도 유명해진 작품입니다. 소설 빠친코는 1, 2권으로 구성된 장편소설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부산 영도에서 가난한 집딸 양진과 절름발이이자 언청인 훈이 사이에서 태어난 선자의 삶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선자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생산중매상 한수에게 빠지게 되고 결국 그가 유부남인지도 모르고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순탄치 않을 것만 같은 그녀의 삶을 목사인 백이삭이 그녀와 결혼을 결심하고 선자는 그를 따라 그의 형 요셉과 아내인 경희가 살고 있는 일본 오사카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지내며 펼쳐지는 이야기로 1권이 진행된다면 2권은 선자의 자식들이 커가고 그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파친코로도 생계를 이어가면서 왜 제목이 파친코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 파친코 숫자로 알아봅시다. 1.5. 파친코의 작가 이민지는 1.5세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함경도 출신의 아버지와 부산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7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부모님의 헌신 끝에 그녀는 예일대 역사학과와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기업 변호사가 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변호사를 그만두고 고교 시절부터 재능을 보였던 글 쓰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30년. 이 소설, 구상부터 탈북까지 장장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989년 작가가 예일대 재학 시절 참석한 한 강연에서 일본에서 활동한 미국 선교사가 그곳의 한국인들이 심한 차별을 받아왔으며 한 중학생 남자아이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이후 그녀가 그녀의 일본계 미국인 남편과 일본에서 4년간 살게 되면서 다양한 취재와 연구를 통해 소설 파친코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4대. 이 소설은 일본에서 4대를 걸쳐 살아온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심 인물인 선자와 그의 어머니 양진, 그리고 그의 아들 노아와 모자수, 그리고 손자 솔로몬까지 여러 등장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주변 인물들까지 다채롭게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80년. 이 소설은 1910년부터 1989년까지가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80년의 긴 세월에서 등장인물의 탄생과 그들의 삶, 죽음까지 나오는데요.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 등까지 생생하게 서술되어서 정말 재밌게 그리고 빠르게 읽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역사의 굴레, 삶의 굴레 속 다양한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 또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간 자이니치, 제일 한국인들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생생한 묘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말 그곳에 있는 것만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정말 흡입력이 좋은 책입니다. 애플TV에서도 지금 8부작 드라마로도 제작 중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책으로 또는 드라마로 꼭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의 경계에 선 지금, 오늘은 OKR을 점검하는 질문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OKR 파티, 우리의 OKR을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실행하고 계실 텐데요. 스크럼장님들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질문, 목표 달성을 위해 당신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조언과 칭찬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되어야 가능하겠죠? 두 번째 질문,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OKR을 수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키 리절트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니셔티브를 빠르게 전환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 중에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었나요? 무엇을 변화시켰는가,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 OKR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의 도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OKR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주고받는 문화가 잘 조성이 된다면 OKR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